우리가 리오프닝을 했었을 때 어떤 주들을 보면 좋을까요? 뭐 공항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행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여행을 하면서 뭘 사요, 사람들이? 명품을 사기도 하고요. 화장품을 사기도 하고 의류를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비재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죠. 이 소비재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 소비재들을 판매하고 있는 백화점 역시 리오프닝 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리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리오프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번 연도 반기 부분 그 사업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3% 제일 많았어요. 당연히 백화점이니까. 근데 여기서 면세점도 있었어요. 7%이긴 하지만 현대백화점도 면세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면세점은 마이너스예요. 국내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됐다곤 하지만 국제는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그러니 국제 여행이 많이 없는 환경에서는 이 면세점이 힘을 못 쓰겠죠. 백화점이 115.4%예요. 영업이익이. 면세점이 마이너스 15.4%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현대백화점 앞으로 좋게 전망을 해. 어디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닿을까요? 면세점이겠죠. 왜냐면 면세점은 지금 마이너스니까. 근데 면세점이 영업이익을 연대로 한번 봐보면은요, 2019년도에는 적자였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적자긴 하지만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48.7%가 나왔었어요. 이번 연도 반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퍼센트가 15.5%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면세점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찍었으니까. 2분기 의류 중심의 턴라운드, 어디가 됐던 간에 판매 품목 중에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게 무엇일까요? 의류입니다. 의류가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이 남아요. 특히 여름보다 겨울이 더 의류 매출이 늘어난다? 그만큼 많이 남겨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분기 때 2분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이고, 2분기 때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 21년도 2월 더현대 여의도점 코로나 시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명품 사시고 어마어마하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 현대백화점 2분기에 BEP 손익분기 달성했대요. 6,500억 원의 가이던스를 충분히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때 적자가 됐던 부분들, 요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운영을 효율화적으로 만들어서 77억의 적자를 달성을 했대요. 적자폭이 늘었는데 적자폭을 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돌발 리스크 속에서도 이제 핵심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MD를 개선했다. 대전 남양주 아울렛, 더현대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내 포지셔닝을 강화를 했다. 보통 여기서 이제 MD 개선을 했다라는 거는 화장품이라던가 명품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게 보통 이제 명품 사러 백화점을 가지, 그죠? 3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4차 유행이 있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려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민감함이 덜했다 라는 거죠. 백화점 대표 점포 내의 충성 고객 매출이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27일 날 메리츠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VIP 플러스 복합 쇼핑몰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보통 여기서 나오는 양적보다 질적이라고 하면은요, 좀 더 명품 쪽에 집중을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위드 코로나 이후에 유동인구는 당연히 정상화가 될 것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대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VIP 고객과 그 쇼퍼테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고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부분들을 강화하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를 상승하는 효과가 있대요. 패션 중심의 역량이 질적 성장의 기대감을 높여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VIP에 대한 위력이 2022년도부터 돋보일 예정이다. 또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고정 고객 방문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대요. 재구매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객단가가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고 매출이 성장이 되고 그래서 이익 성장이 선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당연히 면세 부분 첫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 전체 퍼센트 해가지고 몇 퍼센트 요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영업이익만 딱 보면은요,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2019년도 마이너스 742억, 2020년도 마이너스 655억. 그런데 백화점의 영업이익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거 영업이익 퍼센트가 낮아 보여서 그러는 거지, 2021년도 반기만 놓고 보면은요, 지난해 비해서는 적자가 적어요. 그럼 반기니까 하반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자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400억이에요. 조금 더 많이 치더라도 마이너스 400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흑자를 내거나 마이너스가 아니라 0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2022년도 면세 부분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것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7%밖에 되지는 않지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주가는 마이너스로 찍혀 있었고 이 플러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리츠증권도 이런 건 좀 좋더라고요.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면세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면세점이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대요. 다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외 사업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부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해외 사업부가 없는 현대백화점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요거는 짚고 넘어가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화점 의류 잡화 명품의 매출 추이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여기 의류 잡화예요. 의류 잡화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바로 명품입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꾸준히 성장은 했어요. 코로나가 와서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VIP 매출 비중을 비교를 하더라도요, 회색 부분이 2017년도고 2021년도 1분기 여기를 보면은요, 신세계랑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VIP가 많이 방문을 하시고 많이 재구매를 해주시니까 객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3분기는 컨센서스 부합이 될 것 같다 라고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이 21년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41% 성장이 될 것이고 시장 컨셉은 부합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백화점은 코로나 유행에도 7월 초에 무역점에 집단 감염이 있었죠. 이 무역점이 여의도 쪽이에요. 여의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소비 심리가 줄어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을 앞두고 성수기 효과가 있다. 중추절에 대해서 성수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3분기 매출과 수익성 모두 2분기 대비 개선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11월에 2차 접종자가 이제 많아져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차 접종 맞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백화점의 패션, 잡화 수요가 4분기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회복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패션 늘어날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정장을 샀나요? 러닝이라던가 뭐 사각 팬티라던가 아니면 뭐 스판이라던가 이런 거를 입으시고 편안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밖에 안 나가니까 외출복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게 돼요. 자, 이제 모임 인원이 지금 당장에 8명까지 늘어날 거죠.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을 사려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4분기 때 강하게 회복될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옷이 많이 판매가 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내년도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공항 면세점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면은 지금은 적자지만 내년에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월 8일 리포트가 나옵니다. 3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추석 연휴 시점 차이에 따른 효과가 있고, 그리고 명품 중심의 고관련 제품군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유예요. 그리고 홈 데코레이션 및 생활용품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의류가 좀 많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세점 일매출 상승에 따른 적자폭의 완화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9월에 중국 연휴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로 인해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손익분기에 도달할 것이다. 3분기의 면세점은 솔직히 7월에는 영업 부진이 있었어요. 8, 9월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면세점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명품 중심으로 백화점의 기존 회복도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7%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와,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15% 상승을 하게 되고요. 전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주면서 자, 여기 차트가 이러니까요,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고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근데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죠. 자, 영업이익에 대한 퍼센트 어떻게 늘어나냐 봤더니 지금 현재 4개의 증권사가 9월부터 리포트를 내줬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른 증권사들도 리포트를 냈지만 일단은 9월부터 제가 잘랐어요. 자, 9월 리포트 이렇게 쭉 보니까 IBK 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 1에서 2분기 갈 때는 고정적으로 마이너스 11%를 찍었습니다. 성장률이. 근데 2에서 3분기 갈 때는 4개의 리포트가 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평균적인 수치가 65%인데 다 플러스예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예요. 메리츠하고 키움증권은 거의 89%, 84% 늘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59% 늘어요. 3에서 4분기 갈 때. 이거 뭐 얼마까지 가져가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차트가 이러니까요, 얼마까지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추세 지지 이런 것도 지금 요즘에 보고 배우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제 방식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4분기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3에서 4분기까지 가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까지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15%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의 전망도 좋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차트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죠? 5년간의 PER 그리고 21년도 EPS를 곱하면은요, 이렇게 해서 적정 주가를 구했더니 10만 405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21년도 EPS 곱하기 21년도 ROE를 곱하니까, 거기서 100을 곱하니까 35,917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일단 목표 시가총액을 구해보니 1조 9,424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발행 주수를 나눠보니까 적정 주가가 83,0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바라본다면 이 적정 주가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